여기 제가 감마 설정에 좋은 자료가 있어서 찾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를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감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본 사람도 있을 건데, 이걸 정말 제가 웹서핑 하다가 예전에 감마 공부를 할 때 찾아서 쭉 봤던 건데, 즐겨찾기나 스크랩을 해놓지 않아서 잊어버렸다가 이거를 지금 녹화를 하면서 또 열심히 찾아봤어요. 다가 찾았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렌더링 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그림 보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example은 우리가 GI를 써서 렌더링 할 때 문제점인데, 여기 보면 빛이 들어오는데 이제 라지 오프닝, 이 입구 부분, 빛이 시작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멀어요. 거리가 있어요. 빛이 유입되지만 어떠냐면 내부가 매우 어둡다. 여기 밝은 빛이 유입이 되는데 이 안쪽은 베리 다크, 굉장히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이렇게 어둡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GI 솔루션을 우리가 쓰는데, GI라는 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난반사가 계속 일어나서 구석구석까지 빛이 잘 유입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밝은데 여기가 이렇게 어둡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밑에 그림은 뭐냐면 어두운 걸 밝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감마를 맞춰준 게 아니고요. 여기 써 있죠. increase the light strength. 이 값을, 라이트 값을 그냥 더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가 좀 더 밝아지긴 했죠. 밝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입구가 완전히 더 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네모난 입구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타는 게 문제가 되죠. 문제가 안 되지 않죠. 근데 여기 뭐 창틀이라든가 뭐 이제 블라인드 같은 게 있어. 틈새로 빛이 들어온 뭐 이런 상황이면 그 오젝트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허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밝아지는데 입구가 타니까, 또 이 타는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해요? 막 그 컬러 매핑에 보면 익스포넨셜이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여러 가지 옵션을 써가면서 쇼를 하는 거죠, 막. 근데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감마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감마 2.2에서 지가 와우 막 이러고 있죠.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이미지하고 같은 라이트를 줬다는 거예요. 같은 라이팅을 줬는데, 근데 이제 어플라이드 감마 2.2를 적용한 그런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내부까지 빛이 잘 유입이 되고 표현이 된다는 건데, 이거 뭐냐면 그림판을 꺼내볼게요. 지난번에 그렸던 이 그림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리니어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RGB 곡선으로 이렇게 쳐지니까 2.2를 주면, 감마 2.2를 주면 이렇게 위쪽으로 덮어 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모니터로 볼 때 이렇게 리니어 직선처럼 밝기가 맞춰지게 이렇게 보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밝은 부분, 허옇게 된 부분, 이제 여기죠. 이 부분만 동일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미들톤 중간 영역 부분 밝기는 다 어둡게 돼 버리니까 이거를 밝게 해서 보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죠. The image does look a bit flat, washed out. 그러니까 좀 플랫해 보인다, 평평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3D 이미지인데 입체감이 없어지고 좀 평평해 보이고, washed out, 그 빨래한 것처럼 세츄레이션이 채도가 싹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주변에서 감마 계속 하니까 임의로 감마를 바꿔서 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새 맥스 버전이 요새는 안 그렇죠. 근데 지금 맥스 감마를
켜면 그 프리퍼런스에서 맥스 감마를 켜면 디폴트 2.2로 나오죠.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3, 4년 뭐 이때만 해도 그때 맥스 버전이 2010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2011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맥스 감마를 켜면 그 디폴트 감마가 1.0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 감마에 맞춰지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당연히 맥스는 감마가 1.0이 돼야 감마가 1.0이 돼야 이 맥스 감마가 그래야 사실 리니어 상에서 제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니터 감마에 맞춰야 되니까 우리 결국 보는 건 모니터니까 그래서 이 감마 값이라는 것이 이 2.2 감마 값이라는 거에 이슈가 되었던 거고 그때 임의로 감마 2.2에 맞춰서 작업을 해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이런 거죠. 밝기는 보정이 되는데 컬러가 뿌옇게 나오는 거, 채도가 흐릿하게 멍청한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거는 감마를 이렇게 2.2로 해서는 뭐 안 맞는구나 해가지고 뭐 검색해보면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디자인하는 작업하는 감마는 뭐 1.7로 해야 된다는 둥. 왜냐면 디자인 컴퓨터의 대명사인 애플의 맥 컴퓨터 있죠. 그게 맥 모니터가 감마가 1.7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7로 하면 해결이 된다는 둥. 1.7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 1로 했을 때보다는 빛이 좀 더 들어오죠. 빛이 좀 더 들어오고 그리고 2.2로 한 것보다는 그 채도가 좀 더 선명하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2.2보다는 빛이 어둡고 1.0보다는 채도가 더 날아간 그런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1.7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건 맥스에서 작업 환경만 2.2로 바꾸고 텍스처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맵소스 있죠? 그거는 그냥 불러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거든요. 여기 나오죠? 예. 감마가 플랫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This is because I didn't change anything to the material in the scene. 그러니까 머터리얼 재질을 체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마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죠. 맵소스 맵소스까지 바꿔주면 그래서 맵소스까지 바꿔주면 이렇게 밑에 보이는 것처럼 라이팅도 들어오고 채도도 살아난 그런 바람직한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지금 위에 거보다는 좀 라이팅이 좀 어두워 보이죠? 어두워 보이는 거지 어두운 게 아니고 라이팅 동일하게 적용이 된 거예요. 감마 2.2로. 근데 채도가 여기는 색이 뿌옇게 날아간 거고요. 이게 컬러가 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어두워 보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같은 밝기에 이 컬러가 진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맞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So what happening? 뭔 일이 생긴 거냐? 라는 건데 리니어 스페이스에 대해서 나오고 뭐 감마 V레이 여기 보면 V레이하고 3D Max는 리니어 스페이스로 연산을 한다, 계산을 한다. 그리고 V레이 카메라는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리니어로 사진이 찍히는데 모니터로 볼 때 이렇게 어둡게 보인다라는. 근데 V레이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리니어로 작업을 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감마 1.0 스페이스에서 컬러 스페이스 감마 1.0으로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뭐 이제 이거는 뭐 모니터가 감마 1.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CRT 모니터는 이제 그 CRT 모니터 알죠? 배불뚝이 모니터 얘는 감마 2.5고 우리는 CRT를 안 쓰죠. LCD 모니터 평면 모니터를 쓰는데 얘는 감마 2.2예요. 그래서 우리는 2.2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쭉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맥스 창을 직접 열고 다 설명을 할 거니까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URL 보이죠? 예, 요걸 보고 직접 인터넷 창을 열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미지가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얘는 보면,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빛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밝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시커멓게 어둡게 된다는 게, 이런 부분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컬러 자체가, 이 작업자가 이 컬러를 쓴 게 아니거든요. 컬러가 달라져요. 여기 보면, 예, 다른 색깔이죠. 예, 컬러도 맞출 수가 없고, 밝기도 얘는 뭐 특정한 데가 하얗게 타는 부분도 없고,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유입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렌더 타임도 얘는 43초잖아요. 근데 감마를 맞춰주지 않으면 렌더 타임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1분. 이런 거는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자,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 여기 보면 그 프리퍼런스 세팅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네이블 감마를 켜주고, 감마를 2.2로, 지금 2.2로 디폴트로 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전 버전은 1.0으로 돼 있었어요. 2.2로 해주고, 그래서 이제 모니터 감마를 맞춰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해주고 작업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 이 어두운 부분의 영역, 여기도 어둡지만 컬러가 다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시커멓게, 이만큼 시커멓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슬롯도 시커멓게 되고, 얘를 이제 그린으로 녹색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 녹색 부분, 이 부분이 이만큼이 그냥 시커멓죠. 예. 어두워도 컬러가 나와야 되는데 슬롯도 시커멓고. 근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펙 컬러 셀렉터하고 오펙 머터리얼 에디터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이 체크를 해준다는 거는 여기 감마 2.2 이 값을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렌더링하고 상관이 없어요. 작업할 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감마에 맞춰서 보여지는 이 재질하고 컬러를 그렇게 보여져서 제대로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 렌더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했더니 요 위에 이미지하고 밑에 이미지하고 렌더링 똑같죠? 렌더링 똑같은데 이 슬롯이 밝아지고 이 컬러 부분이 밝아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감마를 켜고 감마 2.2를 맞춰주고, 지금 다 맞춰져 있죠. 그리고 이 두 부분을 체크를 해서 써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썼더니 세컨드 프로블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워시드 아웃 텍스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츄레이션이 싹 날라간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요 맵소스를 I used this brick texture, 요 얘를 썼다. 이거 보세요. 이 컬러하고 이런 걸 한번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렌더링 된 이미지를 보면 허옇게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싹 빠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슬롯이 밝아진 건 좋은데 여기 나온 이 슬롯의 텍스처도 허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맵소스를 불러드릴 때 2.2 감마 2.2로 오버라이드 해서 불러드리면, 이렇게 해서 불러드리면 이제 맵소스는 이렇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슬롯에서 진하게 나오죠. 세츄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진하게 나오고, 그리고 렌더링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온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문제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세이빙 더 이미지, 이렇게 렌더링된 이미지를 여기를 꾹 눌러서 저장을 했더니, 글쎄 파일로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열어보니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have a nice render, 렌더링은 멋있게 잘 됐는데 세이브 했더니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베리 다크하고 매우 어둡고 오버 세츄레이티드, 굉장히 오버해서 색감 그 컬러가
아니 그냥 뭐 이거는 이제 이런 벽돌 새끼 아니고 그냥 뻘겋게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래서 해결하는 게 미리 프레임 버퍼를 써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요, 이런 작업이 저도 맥스를 배운 지가 오래되지 않. 저는 이제 학원 같은 데를 안 다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CG 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도 전혀 상관없는 회사를 다니다가 2009년부터 제가 회사를 막 때려치고 막 이럴 순 없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여 살릴 가족이 있고 회사를 그만두고 뭐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었고요. 그때 정말 새벽형 인간으로 몇 개월 살았던 것 같아요. 회사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뭐 집안일 하고 뭐 애들 보고 이러면서 한 11시쯤 자요. 그때 또 우리 애들이 정말 정말 애기였을 때인데, 애기들은 밤에 그렇게 잠을 많이 깨서 울어요. 그러면 피곤하고 막, 근데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 4시, 5시 막 이렇게 일어나서 책을 보면서 CC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막 프로그램을 구해서 깔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컴퓨터에다가, 여러분 지금 정말 좋은 컴퓨터 환경에서 쓰는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듀얼도 아니고, 듀얼이 그때는 최신 컴퓨터였고요. 막 쿼드가 막 나올 그런 때였어요. 막 나오는데 비싸서 쓸 수 없는 막 그런 때, 듀얼을 막 많이 쓰던 때였고, 저는 그때 싱글코어 펜티엄 4에다가 메모리 2기가 32비트 컴퓨터에, 이건 지금 맥스 배우는 여러분들 환경에 비하면 진짜 뭘 하나 해보려고 해도 엄청 오래 걸리고, 테스트 렌더링이 몇 시간 걸리니까. 지금 성훈이하고 종훈이한테 제품 모델링 해보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춰서 취직을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막 i7 한 대씩 주고 공부할 시간 주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거의 정말 매일 새벽에 2~3시간씩 공부를 해서, 2~3시간이면요 무슨 제품 렌더링 하나 테스트, 지금은 최종 렌더링도 아니고 테스트 렌더링인데, 지금 테스트 렌더링 눌러놓으면 뭐 제품 같은 거는 몇 분이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2~3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출근하는 날도 허다하고, 그러면 지하철에서 3D 책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전 제품을 먼저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이렇게 막 타는데 타고 어두운 데는 어둡고 막 이런 게 너무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고, 다들 작업이 그랬거든요. 뭐 또자나 맥제 이런 카페 들어온 것도 보면 그때는 다들 그렇게 감마를 맞추지 않고 작업해서 그냥 올리고. 그래서 그때 연습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들이,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거 보면 뭐 같아요? 아반떼죠. 아반떼 지금 MD 신형 말고 요 전에 나왔던 HD 모델인데, 얘를 제가 열심히 모델링을 해서 동네 집 앞에 주차된 차들 막 이런 거 보면서 폰카로 찍어가지고 찍어서 집에 와서 새벽에 사진 보면서 작업하고 정말 열심히 모델링을 했었어요. 근데 렌더링은 요 헤드램프 부분 렌더링 한 것밖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데, 이걸 보면 이렇게 막 안쪽이, 헤드램프 안쪽이 어둡고 빛이 유입이 잘 안 되고 있죠. 이렇게 어두워요. 근데 또 여기 보네트 위에 보면 이렇게 타죠. 하얗게 타고 여기는 이렇게 어둡고. 예. 근데 이때가 이렇게 감마에 대한 이슈가, 저는 맥스 배운 지 얼마 안 된 그런 때였는데, 감마 얘기가 막 터져나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래서 막 그러면은 뭐 프리퍼런스에 감마 2.2 주고 뭐 모터리얼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한 건데, 이걸 보세요. 이거 보면 아까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밝은 부분도 별로 타지 않죠. 크게 타지 않고 이런 안쪽까지, 내부까지 빛이 잘 유입이 돼서 환한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워시드 아웃, 그러니까 허옇게 돼서 채도가 다 날아가 버렸죠. 이렇게 뿌옇게 좀 멍한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 아반떼를 전체 그 뒷부분까지 다 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모델링을 하고, 근데 이 감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렌더링이 이렇게 나오니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돼서 때려치웠던 그 감마 적용 그 과도기에 있었던 안타까운 작업물이에요. 이게 지금 파일이 있으면 찾아서 마저 작업을 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보면 그 이거 말고 다른 거 애니콜, 우즈 있고, 굉장히 이제 옛날에 나왔던 브랜드인데, 이 애니콜 예를 보면 이거는 이제 아반떼보다도 먼저 작업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맥스 배우면서, 맥스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최초의 습작, 스스로 했던 가장 최초의 작업물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보면 이때도 당연히 감마를 몰랐죠. 근데 이런 밝기라든가 컬러가 적절하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국부 조명을 많이 썼어요. GI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국부 조명을 설치를 해서 밝기를 해결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그래서 라이팅 작업만 굉장히 오래 걸렸던, 그때 초보 시절에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라이팅을 막 그렇게 많이 하려니까 당연히 오래 걸렸겠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요걸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도 얘는 라이트를 하나도 안 쓰고, 라이트 전혀 없이 HDR 이미지만으로 렌더링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HDR은 16비트 이상 32비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 안에 그 슈퍼 화이트 광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막 오히려 막 어설프게 감마를 써서 이리저리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HDR 하나 써가지고 해결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대신에 얘는 이렇게 HDR을 쓰면 연출에 한계가 있죠. 그 디테일에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 직접 작업을 많이 하면서 체험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그 여기는 보면 이제 프레임 버퍼를 쓰고 그 리니어로 뽑았을 때 sRGB 버튼을 눌러서 써라,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프레임 버퍼 창 설명도, 사용법도 나중에 제 V-Ray 전체를 쭉 한번 할 생각인데 그때 다 할 거고요. 아무튼 지금은 이게 정상적인 이미지라는 거예요. 정상적인데 뭐냐면 얘를 보면 지금 아직 적용이 안 돼 있죠. 근데 여기다가 2.1을 넣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할 때요. 이렇게 이 작업은 뭐냐면 이 VF 그 프레임 버퍼를 쓸 때, V-Ray 프레임 버퍼를 쓸 때고, 여기다가도 2.2를 넣을 때가 있죠. 얘는 맥스 렌더링 창으로 렌더링 할 때는 2.1을 넣고요. V-Ray 프레임 버퍼를 쓸 때는 얘를 1.0으로 해서 여기다가 컬러 매핑에다가 2.2를 여기다 넣어주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불러들이는 이미지도 감마 2.2로 변환이 돼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출력할 때도 여기는 1.0이지만 여기서 2.2로 맞춰져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해결 방법을 제시한 거고요. 이게 아주 스탠다드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작업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설정을 이렇게 놓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2.2 넣고 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별 문제는 없는데 스탠다드한 것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6비트로 해서 이미지로 해서 누크에서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약간의 색 손실이라든가